안녕 재윤이야. 오늘 하루도 지옥 같은 만원 지하철에서 이리저리 치이면서 노예처럼 일하느라 정말 고생 많았어.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출근하기 싫어서 한숨부터 나오고 퇴근길에는 지쳐서 터덜터덜 걷는 내 모습 내가 모를 줄 알아. 그렇게 뼈 빠지게 일해서 월급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면 당장이라도 때려치우고 싶지만 그럴 용기조차 없는 게 우리 현실이잖아. 지금 2026년이야. 어제 뉴스에서 우리나라 출산율이 기어이 0.6으로 추락했다는 끔찍한 소식 다들 들었지. 이게 무슨 의미인지 넌 진짜 알고 있어. 외신들은 벌써부터 대한민국을 인구 소멸의 완벽한 인류학적 실험실이라고 부르고 있어. 한 나라가 어떻게 서서히 그리고 고통스럽게 죽어가는지 전 세계가 팝콘 각 잡고 구경하는 중이라고. 그런데 이 미쳐버린 헬조선에서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남들이 다 집을 사니까 나도 지금 당장 영끌해서 경기도 끝자락 변두리에 있는 낡은 아파트라도 사야 하나 매일 밤 고민하는 멍청한 호구들 분명히 있을 거야. 너희들은 은행 빚 잔뜩 져서 그 알량한 콘크리트 상자 하나 얻으면 네 인생도 갑자기 떡상하고 남들에게 무시당하지 않는 번듯한 어른이 될 것 같아. 여자들은 평생 든든한 울타리가 생겨서 노후 걱정 없을 것 같고 남자들은 번듯한 내 집 하나 있어야 결혼도 하고 남들 앞에서 어깨 펴고 살 수 있을 거라는 그 지독한 착각 속에 빠져있지. 내가 오늘 너희들의 그 순진하고 멍청한 환상에 아주 차갑고 날카로운 얼음물을 제대로 끼얹어 줄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 피할 수 없는 질문에 속으로 대답해봐. 앞으로 10년 아니 20년 뒤에 우리나라 인구의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는 저 늙은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병들고 하나둘씩 세상을 떠나기 시작할 텐데 그때 그 사람들이 시장에 토해낼 그 수백만 채의 낡고 텅 빈 아파트는 대체 누가 사줄까? 너희들이 사줄 거야. 아니면 너희들이 낳지도 않은 자식들이 사줄 거야. 태어나지도 않은 유령 같은 아이들이 아니면 지금 당장 빚더미에 깔려 숨도 못 쉬고 매일매일 우울증 약이나 삼키는 우리 MZ세대가 그 비싼 낡은 아파트를 수십 년짜리 대출까지 받아가며 그들의 노후 자금을 위해 설거지해 줄 거라고 진짜로 믿고 있는 거야.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경제가 미친 듯이 팽창하던 시절에나 통했던 그 빌어먹을 부동산 불패 신화는 이미 완벽하게 끝났어. 이제 게임 오버라고. 네가 영혼까지 끌어모아 산 그 변두리의 낡은 콘크리트 덩어리는 10년 뒤에 흉물스러운 폐허가 될 거고 넌 그 무너져가는 잔해 속에서 평생 은행 이자만 갚다가 비참하게 늙어갈 거야. 오늘 내 이야기 끝까지 듣지 않으면 넌 평생 가난이라는 지옥에서 절대 빠져나오지 못할 테니까 도망치지 말고 똑바로 들어. 과거를 한번 뼈저리게 돌아보자.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은 종교였고 그냥 절대적인 진리 그 자체였어.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사람들이 일자리와 인프라를 찾아서 서울로 그리고 수도권으로 미친 듯이 몰려들던 시대였지. 그때는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아무데나 신축 아파트 하나 분양받으면 눈 감고 자고 일어나도 가격이 몇 천만 원에서 몇 억씩 뛰었어. 우리 부모님 세대가 다 그렇게 돈을 벌고 중산층이 되었으니까 그 달콤한 성공 신화가 우리 머릿속에 아주 깊숙하게 박혀버린 거야. 부동산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는 그 지독한 믿음 말이야. 근데 제발 이제는 현실을 직시해. 지금은 2026년이야. 그 화려했던 판이 아주 산산조각이 났다고. 방금 전에 내가 출산율 0.6 이야기했지. 이거 그냥 뉴스 앵커들이 심각한 표정 지으면서 떠드는 숫자 장난이 아니야. 당장 네 주변을 돌아봐. 인구가 줄어든다는 건 아주 단순하고 치명적인 사실을 의미해. 네가 비싸게 산 그 집을 나중에 더 비싸게 사줄 다음 타자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라지고 있다는 뜻이야. 지방 소도시는 말할 것도 없고 경기도 외곽 쪽 낡은 단지들 밤에 한번 가봐. 불 꺼진 빈집이 몇 채인지 네 두 눈으로 직접 세어보라고.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나이 들고 병들어서 세상을 떠나기 시작하면 그 사람들이 시장에 토해낼 수백만 채의 빈 아파트는 대체 어떻게 될까? 아등바등 살면서 빚에 허덕이는 우리 MZ세대가 그 비싼 낡은 아파트를 수십 년짜리 대출까지 받아가며 설거지 해줄 거라고 진짜로 믿어. 매년 태어나는 신생아 수가 20만 명도 안 되는데 대학교들은 벚꽃 피는 순서대로 망해서 문을 닫고 있고 동네 상권은 무너져서 슬럼가로 변하고 있어. 학교가 망하고 상권이 죽으면 그 동네 전체가 끔찍한 유령 도시로 변하는 건 시간 문제야. 젊은 사람들은 절대 들어가지 않는 그 오래된 건물들은 서서히 폐허가 될 수밖에 없어. 과거에는 서울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밀리고 밀려서 경기도 끝자락이나 수도권 혹은 인천의 외곽으로 사람들이 넘어갔지. 거기도 언젠가 오를 거라는 헛된 희망을 품고 말이야. 하지만 이제는 그 외곽부터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인 GTX가 뚫린다고 교통이 좋아지면 사람들이 거기서 평생 살 것 같아. 착각하지 마. 오히려 서울로 더 빨리 출퇴근하고 돈은 서울 가서 쓰는 빨대 효과만 무섭게 커질 뿐이야. 30년 훌쩍 넘은 재건축만 멍하니 바라보는 낡은 건물들은 이제 건축비가 미친 듯이 폭등하고 인건비가 천정부지로 솟아서 재건축 분담금 내면 오히려 막대한 적자야. 건설사들도 바보가 아니거든. 사업성 없는 외곽 재건축은 쳐다보지도 않아.
결국 그 동네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흉물스러운 시멘트 무덤이 되는 거야. 남자들은 번듯한 집 없으면 결혼 못할까봐 불안해서 그 무덤에 제 발로 들어가고, 여자들은 늙어서 길거리에 나앉을까봐 두려워서 그 무덤을 빚내서 사려고 해. 남들 다 하니까 벼락거지 되기 싫어서 불나방처럼 뛰어드는 거지. 근데 명심해. 너희가 지금 영끌에서 사려는 건 미래의 자산이 아니라 너희 인생을 생매장할 거대한 콘크리트 감옥일 뿐이야. 호가만 덩그러니 높여놓고 내 재산은 이 정도야 하면서 정신 승리하고 있는 거? 그거 다 가짜 돈이라고. 팔고 싶어도 사줄 사람이 없는데 그게 어떻게 네 돈이야. 지금 화면에 띄워둔 엑셀표 똑바로 봐. 구체적인 숫자로 네 뼈를 아주 제대로 때려줄게. 네가 수도권 외곽에 있는 구축 아파트를 7억에 샀다고 치자. 네가 뼈 빠지게 안 먹고 안 입어서 모은 종잣돈 2억에 은행에서 5억을 빌렸어. 만약 경제 위기가 터져서 대출 금리가 15%까지 치솟는 끔찍한 시나리오를 계산해봐. 원금 상환은 빼고 순수하게 허공에 날아가는 이자만 매달 200만 원이 훌쩍 넘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지옥철 타고 출근하고 상사한테 온갖 욕을 먹어가며 밤늦게까지 코피 터지게 일해서 번 돈인데 정작 내 통장을 스쳐 지나서 은행 배만 불려주고 있잖아. 물가는 또 얼마나 미친 듯이 올랐어. 점심에 밥 한 끼 사 먹으려면 15,000원이 만원이 우스운 지독한 인플레이션 시대야. 내 월급은 쥐꼬리만큼 오르는데 대출 이자 내고 밥값 내고 숨만 쉬어도 나가는 생활비 쓰고 나면 진짜 남는 게 10원 한 장 없잖아. 스트레스 받아서 홧김에 돈 좀 쓰고 싶어도 텅 빈 통장 잔고 보면 숨이 턱 막히지. 남들 보기엔 사원증 목에 걸고 열심히 사는 번듯한 직장인 같겠지만 내 실체는 그냥 은행의 우수 노예일 뿐이야. 남자들은 처자식 먹여 살리겠다고 그 무거운 가장의 타이틀을 짊어지고 평생 빚 갚는 기계로 전락하고, 여자들은 불안한 노후 대비하겠다고 그 젊고 소중한 시절을 이자 갚느라 다 날려버리는 거지.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언론과 건설사 그리고 은행은 절대 내 편이 아니야. 그들은 너에게 내 집 마련에 따뜻한 보금자리를 선물하는 천사가 아니라고. 그들은 가장 합법적이고 악랄하게 빚이라는 독약을 파는 거대한 기업일 뿐이야. 건설사들은 비싸게 지은 아파트를 어떻게든 팔아치워야 하니까 언론에 천문학적인 광고비를 쏟아붓고, 언론은 매일같이 지금이 바닥이다, 당장 빚내서 집 사라면서 너희들의 불안감을 미친듯이 자극해. 당연하지. 그들은 네가 평생 이자 바치는 끔찍한 노예가 되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존재들이니까. 게다가 부동산의 가장 끔찍하고 잔인한 함정은 바로 환금성이 최악이라는 점이야. 집은 결코 현금이 아니야. 주식이나 펀드는 버튼 하나 누르면 당장 내 통장에 현금으로 바꿀 수 있어. 내일 당장 큰 병에 걸리거나 인생에 큰 위기가 찾아와서 급전이 필요하면 바로 빼서 쓸 수 있다고. 근데 아파트는 시장에 얼어붙고 안 팔리면 그걸로 그냥 끝이야. 호가가 10억이든 20억이든 그건 그냥 내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상상 속의 돈이야. 내 통장에 꽂히지 않는 돈은 완벽한 가짜 돈이라고. 지금 당장 부동산에 펴서 네가 빚내서 산 그 동네 아파트 매물 숫자를 확인해봐. 팔려고 내놓은 집들은 산더미처럼 쌓여가는데 사겠다는 사람은 씨가 말랐어. 금매 초금매 딱지를 붙여도 절대 안 팔려. 밥 굽는다고 그 단단한 시멘트 덩어리를 뜯어먹고 살 수는 없잖아. 당장 현금이 없어서 파산 직전인데 내 눈앞에 있는 건 그저 팔리지 않는 거대한 콘크리트 덩어리뿐이야. 이게 바로 네가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산 그 집의 진짜 현실이라고. 도대체 우리가 왜 이 끔찍하고 잔인한 덫에 스스로 걸어 들어갔는지 넌 진짜 그 이유를 알아. 이건 단순히 경제 흐름이나 부동산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야. 우리 피 속에 아주 깊숙하게 흐르고 있는 지독한 한국인들의 심리. 바로 그놈의 남들과 끊임없이 비교하는 문화와 빨리빨리 병 때문이지. 어릴 때부터 우리는 항상 누군가와 치열하게 비교당하면서 컸어. 학교 성적표, 출신 대학, 대기업 사원증, 그리고 이제는 무슨 자동차를 타는지, 어느 아파트에 사는지, 등기부 등본까지. 단톡방이나 인스타그램에서 직장 동료 중에 누가 대출풀로 당겨서 집을 샀는데 몇 달 만에 집값이 올랐다는 소리를 들으면 그날 밤엔 배가 아파서 잠이 안 오지. 나만 이 잔인한 헬조선에서 도태되는 것 같고 나만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호구가 된 것 같은 그 미칠 듯한 불안감. 남들 다 올라탄 기차에 나만 못 탔다는 그 벼락거지 포모 증후군이 너희의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켜버린 거야. 한국 사회에서 집이라는 건 그냥 밥 먹고 잠자는 편안한 공간이 아니잖아. 그건 내 사회적 지위, 내 계급을 세상에 증명하는 가장 강력하고 천박한 명함이야. 특히 남자들 결혼할 때 봐봐. 번듯한 전세나 자가 하나 없으면 시작부터 루저 취급받는 이 미친 사회적 분위기. 그러니까 무리를 해서라도 어떻게든 등기를 치려고 발악을 하는 거지. 인스타그램에 드디어 내 집 마련했습니다라며 온라인 집들이 사진 올리고 남들의 부러운 시선과 좋아요를 받으며 온라인에서만큼은 완벽하게 성공한 갓생을 사는 척하고 싶으니까. 근데 그 화려한 필터 뒤에 숨겨진 진짜 현실의 문을 열고 들어가 보면 어때? 그 번듯한 거실 소파에 앉아서 네가 매일 밤 하는 고민은 오직 하나뿐이야. 다음 달 원리금은 또 어떻게 막지? 겉으로는 화려한 갓생이지만 속은 온통 빚으로 채가 터진 비투의 처절한 결과물일 뿐이라고. 평소에는 소확행한답시고
커피 한 잔 값, 택시비 몇천 원 아끼겠다고 벌벌 떨면서 정작 수억 원짜리 빚을 지는 데는 남들에게 뒤처지기 싫다는 그 알량한 허세와 자존심 때문에 단 며칠 만에 덜컥 도장을 찍어버려. 내 인생에 가장 빛나는 젊음과 피 같은 종잣돈을 남들 눈요깃거리로 모조리 갈아 넣은 거야. 게다가 우리는 뭐든 빨리 쇼부를 봐야 직성이 풀려. 그놈의 빨리빨리 문화. 남들보다 20, 30년은 빨리 경제적 자유를 얻어서 조기 은퇴를 하고 싶어 안달이 나 있지. 그러니까 차곡차곡 돈을 모으고 복리를 누리는 지루한 과정은 견디지 못하고 무조건 한방 영끌해서 인생 역전을 노리는 거야. 2026년 현재 이 무서운 인구 소멸의 절벽 앞에서 남들 눈치 보느라 혹은 폼 좀 잡으려고 빚내서 낡은 외곽 아파트를 산다는 건 다 같이 손잡고 낭떠러지로 뛰어내리는 멍청한 레밍 때의 집단 자살 행위나 다름없어. 언제까지 남의 시선이라는 그 지옥 같은 감옥에 갇혀 살래. 내 통장이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데 친구가 산다고 직장 동료가 산다고 덩달아 불나방처럼 뛰어드는 그 바보 같은 짓거리 좀 제발 당장 멈춰. 남들이 무너져가는 시멘트 덩어리에 인생을 바칠 때 너는 완전히 다른 생존 방식을 찾아야 해.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냐고. 평생 전월세 살면서 짐 싸들고 이사만 다니며 집주인 배만 불려주라는 소리냐고 화를 내고 싶겠지. 내 말 똑바로 들어. 감정적으로 굴지 말고 이성적으로 숫자를 봐. 부동산 시장은 이제 중간이 사라지고 극단적인 양극화로 갈 거야. 서울의 진짜 핵심지인 강남이나 용산, 여의도 같은 코어 지역은 그들만의 리그로 굳건하게 남겠지. 거긴 진짜 돈 많은 부자들이 현금 뭉치 들고 가서 사는 트로피 같은 거니까. 근데 냉정하게 묻자. 네가 당장 10몇 억을 현금 박치기 할 능력이 돼? 안 되잖아. 그러면 변두 쓰레기 아파트를 빚내서 살 생각은 완전히 접어. 어중간한 위치에 낡은 시멘트 덩어리를 사는 대신 진짜 살아서 숨쉬고 돈을 벌어오는 자산을 사야 해. 우리가 살아남을 유일한 방법은 썩어가는 부동산에 묶여있는 혹은 묶일 뻔했던 그 돈을 빼서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놈들이 일하는 곳에 투자하는 거야. 네가 안 먹고 안 입어서 모은 그 피 같은 종잣돈, 그 돈을 은행 빚 갚는 데 쓰지 말고 불로소득을 만들어내는 기계로 바꿔야 한다고. 빚을 져서 레버리지로 부동산이 떡상하길 기도하는 시대는 끝났어. 이제는 매달 끊임없이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는 자산만이 이 헬조선에서 너를 지켜줄 유일한 방패야. 그럼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하냐고. 첫 번째로 정부가 그나마 서민들 숨통 트이라고 만들어 놓은 합법적인 세금 도피처부터 꽉 쥐어짜야지. 은행 예금이나 적금 통장 당장 찢어버려. 물가 상승률도 못 따라가는 연 2, 3% 이자 받아서 대체 뭐 할 건데. 당장 증권사에 펴서 연금 저축펀드랑 개인 종합자산관리 계좌, 즉 ISA 계좌부터 열어. 연말 정산 때 13월에 월급은커녕 세금 토해내면서 나라 욕하지 말고 연금 저축으로 세액공제 최대로 당겨받으라고. ISA는 비과세 혜택에 분리과세까지 되는 미친 만능 통장이야. 정부가 제발 여기다 돈 좀 모으라고 판을 깔아줬는데 이걸 아직도 안 만든 호구들은 그냥 평생 세금 폭탄 맞으면서 가난하게 살겠다는 소리야. 두 번째로 그 계좌를 만들었으면 거기에 뭘 담아야 할까? 한국 주식 개별 테마주 제발 그딴 도박 좀 하지마. 너희들 상장 폐지당하고 주가 떡락해서 밤잠 설치고 싶어. 코스피 박스권에 갇혀서 10년째 제자리 걸음하는 거 눈으로 보고도 아직도 미련이 남아. 우리가 투자해야 할 곳은 2026년 현재에도 끊임없이 혁신하고 인공지능과 우주산업으로 전 세계의 자본을 싹쓸이하고 있는 미국 시장이야. S&P 500이나 나스닥 100 같은 미국 주가지수를 추종하는 ETF에 매달 적금 붓듯이 기계적으로 돈을 넣어. 내가 아까 말했지. 인구 감소와 내수 침체는 철저하게 대한민국의 문제지 전 세계의 문제가 아니야. 미국은 여전히 전 세계의 최고 인재들이 몰려들고 끊임없이 달러를 찍어내며 우상향하는 유일한 제국이야. 망해가는 배에서 펌프질하지 말고 이미 날아가고 있는 로켓에 올라타라고. 여자들은 든든한 달러 자산으로 늙어서도 끄떡없는 진짜 독립을 이루고 남자들은 무거운 가장의 짐을 덜어줄 든든한 현금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시간과 복리의 마법을 믿는 거야. 대출 이자가 복리로 늘어나는 건 무서워하면서 왜 네 자산이 복리로 늘어나는 건 못 기다려. 30년짜리 주택담보대출 이자는 군말 없이 꼬박꼬박 내면서 왜 좋은 자산을 30년 동안 들고 갈 생각은 못하냐고. 처음에는 이 ETF 투자가 너무 느리고 답답해 보일 거야. 당장 옆자리 동기가 영끌해서 산 아파트 호가가 몇천 올랐다고 자랑할 때 내 계좌에 찍힌 수익률 몇 %가 초라해 보일 수도 있어. 하지만 복리는 초기에는 티가 안 나도 시간이 지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해. 10년, 20년 뒤에 그 동기가 낡아빠진 아파트 대출 원금이랑 이자 갚느라 파산 직전이고 집은 팔리지도 않을 때 너는 미국 최고 기업들이 매달 꼬박꼬박 꽂아주는 배당금과 엄청나게 불어난 복리 수익으로 진짜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있을 거라고. 이게 팩트고 수학이야. 은행이 파는 빚이라는 독약을 마시지 마. 늙어가는 시멘트 덩어리에 네 하나뿐인 인생과 미래를 저당 잡히지 마.
네, 피 같은 종잣돈을 가장 안전하고 강력하게 성장하는 곳에 배치해서 스스로 증식하게 만들어. 남들이 다 가는 지옥행 급행열차에서 당장 뛰어내려. 이게 무너져가는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서 우리 MZ세대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하고도 완벽한 생존 키트야. 오늘 내가 한 이야기들 너무 잔인하게 들렸을 수도 있어. 하지만 누군가는 이 불편한 진실을 너희 면전에 대고 소리쳐줘야 하잖아. 평생 빚 갚는 기계로 살다가 아무도 찾지 않는 흉물스러운 시멘트 더미와 함께 버려지기엔 우리 청춘이 너무 아깝고 억울하잖아. 내 말이 틀린 것 같고 그저 조회수나 빨아먹으려는 자극적인 헛소리 같아. 그러면 당장 내일 아침에 네가 영끌에서 사고 싶어 하던 그 외곽 동네 부동산으로 달려가서 계약서에 도장 찍어. 가서 평생 은행이자 갚는 성실한 노예로 살아. 대신 해가 지고 나서 불이 꺼져 있는 캄캄한 빈집들이 몇 채나 되는지 내 두 눈으로 똑똑히 세워봐. 언론에서 떠드는 달콤한 거짓말이 아니라 그 싸늘하고 섬뜩한 현실의 공포를 직접 피부로 느끼게 될 거다. 그 불 꺼진 빈집이 바로 10년 뒤 내 미래의 모습일 테니까. 진정한 경제적 자유는 남들의 시선에 신경을 끄고 내 현실을 직시하는 그 뼈아픈 순간부터 시작되는 거야. 빚내서 산 아파트로 부자 행세하는 그 알량한 허영심을 버려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공포와 불안에 지배당하지 않는 진짜 단단한 삶을 선택하라고. 오늘 내 영상을 보고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고 그동안 네가 얼마나 아찔한 벼랑 끝에 서 있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다면 그때 다시 돌아와서 구독 버튼을 눌러. 앞으로도 나는 은행과 건설사 그리고 기득권들이 너희에게 절대 말해주지 않는 이 헬조선에서 살아남기 위한 가장 잔인하고도 확실한 생존 법칙만 이야기할 테니까. 재윤이었어.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제발 무사히 살아남길 바랄게.